안녕하세요. 지역학 원서 2의 김경옥입니다. 자, 오늘 5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7과를 공부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패턴이 이제 좀 정착됐나요? 안정화됐나요? 7과도 마찬가지로 같은 패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모든 문장을 읽고 해석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제시해 놓은 주요 문장 5개를 암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니크 포인트를 이제 그 키워드를 3개죠. 3개 제시를 해 놨으니까 그 3개에 대한 키워드를 여러분들 미리 찾아봐도 되고, 또 이게 그 내용 가운데 내용하고 연관성 있는 그런 그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용을 숙지를 하고 들으면, 그러니까 읽고 해석하기를 전부 하고 들으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7과는 겐포 큐조또 안포 가이코 세이사크 또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 아오이 미호라는 그 작가가 지금 아오이 미호는 여기 PPT 자료에도 있지만 여성분이에요. 여성분이고 일본의 헌법 학자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쿠슈인 다이가쿠노 교주라고 되어 있는 학습원 대학은 1과에서 제가 여러분들 대학 소개할 때 귀족 자녀들이 다니는 대학이었다. 아마 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학습원 대학의 교수로 있고,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지금 이 겐포 규조도 안포 갈고 세사크라는 요 내용이 들어있는 책은 겐포도 세이지라고 하는 요 옆에 그 사진 옆에 붙어 있는 요 책 그 사진 있죠. 그 책 내용을 일부 발췌한 거지만 요 내용 말고도 요 책 말고도 이 사람이 그 저술한 책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헌법과 정치와의 관계, 그다음에 그 헌법 구조하고 안보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난 그 시간에 큐조노카이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 헌법 제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그런 그 헌법을 지키자는 그 입장에서의 그런 여러 저술들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저술들을 보면 그 밑에도 있지만, 그 헌법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인가? 겐포 마모르노와 다레가 라는 그런 제목의 책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안전보장 기본법 비판이라는 이런 그 책도 내놓았고 해서, 이 사람의 이 저자의 활동 내용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헌법 제 구조를 지키는, 그다음에 헌법 제 구조와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헌법 제 구조와 연관된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얘기한 그런 그 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요 7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문장 전체를 천천히 읽고 해석하고,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 그 문장 전체 읽고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나요? 혹시라도 이런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의응답란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할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단어는 체크해두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그다음에 사전적으로 검색이 불가능한 단어는 질문합시다 해놨는데, 여러분들 아직 질문이 없는 것 보니까 거의 대부분 여기에 나오는 그 1과부터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 나오는 그런 용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없는, 여러분들이 그 숙지하기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문제가 없는 걸로, 질문이 따로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요점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긴 문장은 아니에요. 그쵸? 긴 문장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점을 정리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읽고 해석하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걸릴 거라고 했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주요 문장을 5개 여러분하고 같이 읽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요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日本で憲法9条やその下での安保政策を考える上で全体とされる点として大日本帝国憲法下の日本が軍隊の統制に失敗したという事実がある라고 하는 문장이죠. 이거를 쭉 해석을 해보면 일본에서 헌법 구조나 그 아래에서의 안보 정책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전제가 되는 점으로서 대일본 제국 헌법하에 일본이 군대 통제에 실패했다고 하는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한 문장으로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이 문장은 여러분들 그 교재 본문에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27페이지 맨 위에, 그러니까 맨 처음 첫 시작하는 문장인데 처음 시작하는 문장 치고는 정말 그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문장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일본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헌법 제구조, 지난번에 우리 큐조노가이 설명하면서 헌법 제구조가 어떤 헌법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큐조, 憲법 큐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평화 헌법이다. 근데 왜 평화 헌법으로 지칭을 하느냐? 헌법 구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일본이 침략 국가로서 이 헌법을 새로 막 제정을 할때 과거에 침략했던 그 역사적인 과오 그런 것들을 이제 반성하는 의미에서 뭐 스스로 반성이야 그 당시에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헌법을 만들 때 앞으로 다시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전쟁하고 관련된 그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국방력 뭐 군대를 보유하거나 국방력을 보유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자위대를 설치를 했던 것도 이제 그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선에서 물러나 있겠다. 전쟁과 관련된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겠다라는 걸 헌법에 명시해 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의 그 헌법 구조이기 때문에 헌법 구조를 요즘 뭐 이렇게 그 개헌을 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움직임을 저지하는 그런 움직임도 상대적으로 또 그 상당하다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알기 바라겠고 아무튼 그 헌법 구조에 대해서 지난 시간 큐조노가이를 설명할 때 그 했던 내용들 그 내용들을 조금 그 염두에 두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내용들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평화헌법이라고 하느냐면 절대로 이 헌법 구조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건 우리가 앞으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마련한 제정을 해 놓은 그런 법이다라는 의미에서 평화헌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그 헌법 구조가 니혼대 憲법 규조야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 보다 보면 니혼대 憲법 규조야 소노 모토 데노 하면은 일본에서 헌법 구조나 그 시다레지는 모토 내지는 그러니까 아래 하자를 쓰죠. 그 안에서 뭐 안 내자를 써도 되겠지만 그 안에서 아니면 그 아래서의 안보政策を 考える上で 안보 정책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생각할 때에는 전体とされる点として전제가 되는 것은 전제가 되는 점은 전제가 되는 점으로서 다이니폰 테이쿠크 겐포카노 이거는 대일본 제국 헌법이라는 건 언제 만들어진 헌법이에요? 메이지기에 만들어진 헌법이에요. 그렇죠? 메이지기에 만들어져 처음 이제 일본이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메이지기는 언제죠? 1868년인데 아마도 이 헌법은 1890년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봤는데 1890년도인가 90년대에 만들어진 그런 헌법일 거예요. 1890년대에 만들어져서 언제까지 사용이 되던 그 헌법이냐면 일본이 패전을 하고 나서 바로 그 직전 패전하기 전까지 사용을 하던 그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1945년이 되겠죠. 근데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진 게 이제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져서 공표가 돼서 사용하게 된 게 1947년이니까 아무튼 그 이전까지는 사용을 하던 법이 일본
이게 대일본 제국 헌법이에요. 근데 그 대일본 제국 헌법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날 일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헌법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쵸? 1945년 패전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그 헌법은 어떤 헌법이라고 그랬어요? 민주주의를 표방한 헌법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근데 이 당시에 그 대일본 제국 헌법이라는 거는 메이지기에 만들어진 이 헌법은 민주주의를 표방했다기보다는 천황이 그 어떤 천황의 통치하에 있는 것을 인정한 그런 헌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헌법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근데 그때의 헌법이 다이 니폰 테이코쿠 겐포카노 니혼가, 그때 헌법을 사용하던 헌법하에 일본이 군타이노 토세이니, 군대 통제에 실패시다 또 이유, 실패했다고 하는 것에 실패했다고 하는 그런 지지츠가 아로하면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헌법을 사용하던 때에 일본은 군대를 통제하는 것에 실패했다. 군대 통제라는 거는 뭐예요? 그 헌법을 만약에 제대로 활용을 했다면 군대 통제 뭐 이런 것들도 실패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군대 통제를 실패했다는 거는 군대가 어떻게 헌법 하에서 움직여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그 내용들이 뭐 물론 그 전체 문장을 읽어보고 전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이 짧은 내용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큰 그 심오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이 드러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문장 전체를 좀 통으로 외워두시면, 아마도 여러분들 요즘 일본의 뭐 개헌을 주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평화 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그 뉴스들이나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 한일 간의 이슈, 이런 것들을 접할 때 여러분들이 쉽게 그런 일본어를 잘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 문장에서도 우리가 굳이 동사를 찾아본다면 뭐 여태까지 칸가에루가 있겠죠. 칸가에루는 생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안보 세사고 칸가에루 우에대 하면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는 뭐 윗상자를 썼다고 해서 그 생각하는 뭐 윗상자를 직격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생각하는 그런 선상에서, 생각하는 위에 데 있어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드러나는 동사는 이제 칸가에루, 생각하는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명사 몇 가지 이제 그 단어들을 보면, 뭐 겐포 큐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접했던 그런 용어고, 그 다음에 안보 세사크, 이것도 안보 정책, 젠타이, 이건 전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뭐 그 뒤에 뭐 군타이, 이거는 군대, 토세 하면 이건 통제, 실바이, 이거는 실패, 지지츠 하면 사실, 뭐 이런 정도. 한문은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읽는지 잘 체크를 해서 읽는 훈련을 하면은 아마 그 한문을 읽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거고, 그 단어를 어휘력을 늘리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요 문장은 바로 뒤이어서 27페이지 맨 첫 줄,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그게 첫 줄, 두 번째 줄이 첫 번째 주요 문장이었죠. 그 다음에 그 뒤이어서,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이렇게 끊어 놓은 거예요. 두 번째 주요 문장도 바로 이제 뒤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憲法とは国家権力を抑制するものであるが、球場の存立意義について軍事の統制という観点から見る必要がある라고 하는 이제 문장인데요. 보면은 헌법이란 국가 권력을 억제하는 것이지만 구조의 존립의로서는 군사 통제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겐포 또한 헌법이란 국가権力を, 국가 권력을 요크세이스루, 억제하는 그런 요크세이스루 모노데 아루가 억제하는 거지만,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만 규조의 존립이익에ついて 구조 헌법 구조의 존립의 의 헌법 구조가 존립하는 헌법 구조가 있는 그 의의로 보자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구조의 존립 의의로서는 헌법 구조가 존립하고 있는 그런 헌법 구조가 있는 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군지의統制, 그러니까 군사의 통제 또 이유라고 하는 관점から관점에서 미루 볼必要がある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원래 헌법이라는 거는 국가 권력을 억제하는 거죠. 그렇죠? 헌법이라는 거는 국가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 헌법 구조를 보면 일본의 헌법 구조가 있는 그런 어떤 헌법 구조가 갖는 의의를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군사 통제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꼭 국가 권력을 억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군사를 통제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동사를 찾아보면 미루 관점から 미루 하면은 관점에서 보는 보다 미루는 이제 보다라는 그런 그 동사죠. 그 다음에 단어들도 이제 생소한 단어는 없는데 예를 들어 뭐 국가権力, 그 다음에 요크세이 억제, 그 다음에 손리지이기 존립의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간땡, 그 다음에 뭐 희조 이 정도 되겠죠. 자, 문장 내용이 좀 이해가 가나요? 그쵸? 역사를 모르고 헌법을 모르고 뭐 아니면 또 그 사회적인 전반적인 뭐 그런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모르면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문장을 좀 이해하면서 단어들, 문장들 이런 걸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세 번째 문장은 여러분들 교재 28페이지 맨 아래줄부터 29페이지 두 번째 줄까지의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自衛隊はその名称が物語っているように軍ではないものとして政府により規定されてきた結果、普通の国における軍隊とは一線を画する特徴を持ってきたし、今でもそうなのである라고 하는 문장이죠.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면 쭉 보면 자위대는 그 명칭이 말해주듯이 군이 아닌 것으로서 정부에 의해 규정되어 온 결과 보통 국가에 의해서의 군대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녀왔고 지금도 그렇다 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 한마디 한마디씩 이렇게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지혜타이와 자위대는 일본은 군대가 아니라 자위대라고 이제 그 명칭이 되어 있죠. 칭하고 있죠. 소노 메이쇼가 모노가타테이루 요니 그 명칭이 모노가타로 하면 이제 말하다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모노가타테이루 요니 말해주듯이 군대와 나이 군이 아닌 군대와 나이 모노として 하면은 군이 아닌 것으로서 군이 아니다 군이 아닌 것으로서 세훈이 요리 그러니까 정부에 의해서 기대에 사례때 기타겠까 정부가 규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부에 의해서 규정되어 온 결과 정부가 규정한 결과 후주의 군인이 오게루는 보통의 국가 후주라고 하면 이제 보통을 얘기하죠. 후주의 군이 보통의 국가니 오게루에 있어서의 보통 국가에 있어서의 군대와 군대와는 일생を画する 하면 한 선을 긋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그 직역을 하는 거고 이제 그 선을 긋는다라고 하는 건 구분이 된다, 구별이 된다, 다르다라는 얘기죠. 일생を画する그다음에特徴を持ってきたし 특징을 지녀왔고 이마모 소나노데아로 지금도 그렇다.
라고 이제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있죠. 뭐냐면 자위대라는 그 명칭이 얘기해 주듯이 자위대라는 그 명칭이 의미하듯이 군대가 아니다. 이 군대가 아닌 것은 어떻게 누가 정부가 그렇게 규정을 했다. 군대가 아니라고. 그 결과 보통 국가에 있어서의 군대와 우리 보통 국가라는 건 뭐예요? 보통 국가. 여기서도 보통 국가가 참 이게 애매한 용어예요. 일본 사람들은 좀 이렇게 애매한 용어로 자기 위장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용어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 보통 국가도 그렇게 우리가 조금 모르고 있다면, 일본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그럼 보통 국가가 되겠다는 게 뭐가 어때서?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일본이 보통 국가가 되겠다고 해요. 그쵸? 일본의 수상들이 어떤 그 수상이 될 때마다 공약을 내걸 때 보통 국가로서의 뭐 그런 위상, 보통 국가가 되기 위한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그러면은 이제 외부에서 우리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그 제2의 국가에서 나라에서 듣기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보통 국가가 뭐예요? 그냥 보통의 국가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근데 여기에서의 보통 국가는 보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보통 국가가 보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뭐랄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보통 국가라는 거는 뭐예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보통 일반적인 국가들은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국방력, 군사력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헌법에 뭐라 그랬어요? 헌법 구조에 절대로 이제 그 전쟁과 그 관련된 그런 국방력도 보유하지 않고 전쟁과 관련된 그 어떤 그 행위도 하지 않겠다라는 걸 헌법 구조에 그 명시해 놨다고 했죠. 그래서 평화 헌법이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보통 국가가 된다는 의미는 다른 국가처럼 국방력을 가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본이 국방력을 가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헌법에 명시를 그렇게 해놨고 왜 명시를 해놨어요? 일본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했던 침략국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침략국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반성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침략을 해서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스스로도 또 다른 국가에도 그걸 공표를 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국가여서는 안 돼요. 근데 요즘은 보통 국가가 되겠다라고 막 자위대를 어떻게 국방력을 막 증강시켜 가죠. 그러면서 보통 국가의 대열에 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보통 국가가 되겠다는데 그걸 왜 말려? 그게 어때서?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이 보통 국가가 되겠다는 건 보통의 나라들처럼 군사력을 보유하겠다. 일본이 군사력을 보유해서 그 보유한 군사력을 행사한다면 이거는 또 전쟁이죠. 그렇죠? 그거는 그들의 역사적인 과오 이런 것들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도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고 그런 반성을 벌써 잊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일본 정부가 어떻게 규정을 했느냐면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다 라고 일본 정부가 규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보통 국가에 있어서의 그의 군대 이거와는 다르다 구분이 된다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자위대는 지금도 그렇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국가라든지 뭐 이런 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 이 문장이 주는 의미 기억해 두길 바래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여기서 그거 안 했네요. 참 그 뭐 동사라든지 우리 단어를 짚어보지 않았네요. 하나 짚어볼 단어는 모노가타테루 하면은 모노가타테루 이게 이제 기본형이 모노가타로 이야기하다. 모노가타리 하면 이야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다 이걸 이제 기본형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어들은 뭐 지에타이 이거는 자위대, 메이쇼 명칭, 그 다음에 세이프 정부, 그 다음에 기테
이건 규정, 객가, 이거는 결과, 토크죠 하면은 특징, 뭐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은 네 번째 문장도 29페이지 그 세 번째 문장에 이어서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2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끝부분부터 보면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つまり救助と救助の下で展開されてきた自衛隊をはじめとする小政策には救助から引き出された軍事の否定という論理によって限界が隠されてきたのである라는 그 문장이에요. 그렇죠? 어떤 문장이냐면 つまり즉 구조와 구조하에 전개되어 온 자위대를 비롯한 여러 정책에는 구조에서 끌어낸 군사의 부정이라는 논리에 의해서 그 한계를 그어왔다. 라는 그 문장인데, つまり즉 규조 또 규조의 모토대 구조는 이제 헌법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규조 또 규조의 모토대 구조와 구조 아래서 구조 하에서 구조 안에서 대인가에 사례때키다 전개되어 온 지혜타이をはじめとする 지혜타이 자위대를 비롯한 그 세이사크 쇼세이사크니와 제 정책이라고 하는 건 여러 정책을 얘기하는 거. 그 여러 정책에는 규조가라 히키다사랬다. 구조로부터 구조에서 그 히키다사랬다. 끌어내어지다라고 이제 그 표현 해석이 되는데 끌어낸 구조에서 이끌어낸 그 구조에서 가져온 뭐 이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군지노 히테 군사의 부정 또 이라는 논리니요때 논리에 의해 그 다음에 그 겐가이가 가크사레테 키다노데아로 어떤 그 한계가 그어져 있었다. 한계가 있었다. 한계를 분명히 이게 긋고 있었다. 그어왔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내용은 헌법 구조로 볼 때 헌법 구조 하에서 이렇게 있었던 그 자위대나 여러 정책은 그 구조에 표기한 군사의 부정이라는 그 안에서 그 군사를 부정하는 그런 내용에서 딱 거기까지 군사의 부정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거기까지 그 한계를 그어왔다는 거는 군사의 부정이라는 그 범위 안에서 여러 정책과 자위대가 그 이끌어져 왔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 군사의 부정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거나 아니면은 그 자위대를 영위해온 자위대를 이끌어온 그 안에는 군사의 부정이라는 그런 논리가 들어 있었다. 군사를 부정해야 한다는 물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이 뭐 군사를 다 부정하고 이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헌법 구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헌법 구조에 그렇게 군사를 부정하는 내용이 있는 한은 자위대나 여러 정책이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군사를 부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좀 얘기가 어렵죠. 자꾸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 돌려 얘기하고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하니까 얘기가 뭐 중언부언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미 이런 상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서 설명이 필요 없다면 그것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사실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이 이렇게 확확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일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냥 일본의 문화 그냥 대중문화라든지 이런 걸 좀 즐겨보고 싶다. 정치적인 것 이거 조금 골치 아프고 한일 관계 너무 껄끄럽고 골치 아픈데 나는 좀 살짝 덮어두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 수강을 신청할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와닿지도 않고 딱딱하고 할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게 뭐 문화적인 그 대중문화적인 측면에서 이런 거 조금 일본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래서 이 과목을 선택하거나 했던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겠지만 그런 걸 뭐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런 그 일본의 대중문화라든지 이런 걸 하기는 조금 뭐랄까 우리 대학생이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알고 일본의 것들을 모두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그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그 관계 그다음에 일본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상황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 문화적인 이런 상황들을 알고 또 우리가 선호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접근을 한다면 아마도 조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조금 이렇게 뭐 물론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쉬운 얘기가 되겠지만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그 일본 문화를 접하려고 했던 아니면 뭐 일본의 지역학을 공부하려고 했던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뭐랄까 생소하고 좀 딱딱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야에서 접근을 하던 이런 거는 조금 좀 알아두면 기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단은 뭐 한일 관계에 있어서 요즘은 또 왜 한일 관계가 이렇게 껄끄러운가 어떤 게 이슈가 되는 그런 논점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어려운 이런 내용들이 좀 어려운 학생들은 또 다시 그런 다른 자료들을 좀 찾아보거나 다른 자료들을 찾을 때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게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면 다른 자료들을 얼마든지 알려주기도 하고 그럴게요. 아무튼 조금 더 세세히 공부를 하고 싶다면 다른 자료들을 요청하거나 다른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좀 요청을 하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제 5번째 주요 문장은 여러분 교재 29페이지의 중간쯤에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その背景にもう二度と戦争を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人々の決意がなかったら球場に行こうという世界初の試みなどうまくはいかなかったのではないか라는 문장이에요. 그 배경에는 더 이상 두 번 다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의 결의가 없었다면 구조 2항이라는 세계 최초의 시도 등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라는 그 해석이 이제 가능하고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소노 하이케이니 그 배경에 소노 하이케이니 하면 그 배경에는 모 니도또 센소 시대와 나라나이 모 니도또 하면 더 이상 두 번 다시 센소 시대와 나라나이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이유라고 하는 히토비토노 사람들의 개츠이가 나카따라 결의가 없었다면 나카따라 하면 뭐뭐 없었다면이죠. 개츠이가 나카따라 결의가 없었다면 규조 니코토 이유 구조 제9조 2항이라고 하는 세界初の 세계 최초의 세계 처음의 고코로미나도 이거는 고코로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도를 얘기하는 거죠. 시도 등은 나도 하면 뭐뭐 등등이죠. 그래서 지금 고코로미나도 시도 같은 건 시도 등은 우마크와 제대로 우마크 잘 이런 뜻이 있죠. 우마크와 이까나까따노 데와 나이까 하면은 이까나이 하면은 뭐죠? 가장 제대로 잘 되지 않았었을 것이다. 이까나까따 하면은 가지 않았다. 제대로 되지 않았다. 잘 되지 않았다. 노데와 나이까 하면은 잘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요 그 문장도 자 보면은 그 헌법 구조 2항이 없었더라면 헌법 구조라는 그게 2항 을 보면은 여러분 헌법 구조의 2항이 어떤 건지 한번 보면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일본의 헌법 구조가 1항, 2항으로 되어 있어요. 1항, 2항으로 되어 있는데 1항도 한번 볼까요? 1항은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그래서 아무튼 무력과 전쟁과 관계된 모든 그런 그 힘을 발휘하는 건 영구히 포기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1항이 구성되어 있고, 2항은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러니까 전항이라는 건 그 1항의 내용이죠. 1항의 목적에 달성을 하기 위해서 육해공군 그 외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하면은 그 외 모든 그 군사 그 전력은 보유하지 아니한다. 갖지 않겠다. 그 다음에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교전권이라는 헌법 내용은 그 어떤 그 뭐 전력을 보유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헌법 구조 2항이라는 2항을 헌법으로 그 명시해 놓은 건 일본이 이제 그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계 최초의 시도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두 번 다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결의가 없었다면 이런 거는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5개의 문장을 쭉 봤는데, 제가 여기에서 5개의 주요 문장을 그 선택한 의도는 여러분들이 왜 헌법 구조가 지켜져야 하는지, 왜 헌법 구조를 평화헌법이라고 하는지, 그다음에 헌법 구조에 대한 그런 자세한 어떤 그런 그 의의를 설명하는 의의를 뒷받침하는 설명들, 이런 설명들을 위주로 5개 문장을 골라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개 문장 가운데서도 마지막 5번째 문장을 보면은 뭐 동사, 명사, 동사는 그 찾아볼 수 없는 것 같고, 명사는 뭐 하이케이, 그 다음에 계지, 하이케이는 배경을 뜻하죠. 계지 하면 결의, 그다음에 고꾸로미 하면은 이걸 시도하다, 시험해보다, 뭐 그런 뜻인데, 고꾸로미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 이제 단어를 외워두고, 아무튼 이 주요 문장 5개를 여러분들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유니크 포인트는 헌법체 구조 이꼴 평화헌법이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자위대, 그 다음에 집단적 자위권, 뭐 이런 단어들을 내놨는데, 아마도 지난 그 5과와 그 다음에 이번 7과를 통해서 여러분들 헌법 제9조가 갖는 의미, 이게 왜 평화헌법으로 불리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알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내용 그 문장 내용 중에 다 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요 내용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위대도 마찬가지고, 자위대도 여러분들 지금 원래는 그 스스로를 방위하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위대가 갖고 있는 명칭을 보면 어때요? 군사적인 그런 요소는 여기서 찾아볼 수 없어요.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지금 오늘날의 일본의 자위대의 역할,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국가보다도 더 그 굳건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군인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자위대라고 할 수 있고,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자위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현실은 많이 다르죠. 그렇죠? 자위대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건 여러분 그 미일 안보 조약을 기억하시나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일본하고 미국하고 서로 안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제 결의한 미일 안보 조약이 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일 안보 조약이라든지 또 뭐 그런 그 기준을 놓고 볼 때 굉장히 그 미국에 대한 그 자존심 상함,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일 안보 조약도 뭐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견들도 만만치 않게 있었고, 하지만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미일 안보 조약을 다시 이제 만들죠. 근데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그 미일 안보 조약 가운데 가장 그 중점적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집단적 자유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는 그 조약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를 했는데, 이 집단적 자유권이라는 건 미국과 일본이 동맹 관계에 있을 때
그 미국과 일본을 집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 안에는 집단 속에는 미국이나 일본만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여러 나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군사적 동맹 관계, 과거의 용어로 치자면 군사적 동맹 관계에 있을 때 있는 그런 그 뭐 집단, 그런 집단의 자위권이라는 건 뭐예요? 그 집단의 어떤 안보적인 문제에 위협이 가해졌을 때는 그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 자위하기 위해서, 그 집단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어떤 권한, 어떤 그 힘을 발휘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적인 것,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미국이 전쟁에 나간다면 그 미국이 집단 안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 그 일본이 같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또 아주 더 가깝게 예를 들어 보면, 자, 미국이 북한을 어떤 국가로 상정을 했죠? 북한을 굉장히 그 위험한 나라, 그다음에 악의 축 뭐 이렇게 북한을 상정을 해놓고 있죠. 만약에 미국이 악의 축인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했다. 그러면 북한과의 전쟁에 누가 끼겠다는 거예요? 일본이 끼겠다는 거예요. 일본이 전쟁에 참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북한과 일본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게 누구의 전쟁이죠? 바로 우리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건 이렇게 예쁜 말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어마무시한 얘기라고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전쟁을 일본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뭐 내지는 뭐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집단적 자위권이 몇 년 전에 그렇게 맺어지고 나서부터 이 자위권은 이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막 보였었죠. 그렇죠? 독도를 둘러싼 그 상공에서 뭐 그 일본이 그런 상공 어떤 침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해안권을 침해한다든지 이런 뭐 완전히 침해한 건 아니지만 침해하려고 했던 그런 그 행위들은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들이 얼마든지 우리는 그 과거에는 그 헌법에 의하면 전쟁을 하지 않겠노라라고 이제 그 헌법에 명시를 해놨지만 전쟁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구조 뭐 아니면 그런 그 명분 이런 거는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헌법 제9조 평화헌법 자위대 또 아까도 본문의 내용에서 얘기했듯이 보통국가라는 건 그냥 우리가 얼마나 그 쉬운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보통국가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어마무시한 그런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방위력을 보유하는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들어있는 그런 용어잖아요. 그래서 보통국가라든지 이런 집단적 자유권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좀 평범한 용어지만 이 평범한 용어 속에 감추어진 그런 여러 가지 일본의 의도들 이런 것들을 잘 읽어냈으면 합니다. 자, 이상으로 7과 그 수업을 마치겠고 여러분들 글쎄 빨리 그 대면 수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요즘 코로나도 조금씩 그 좀 잠잠해져가는 그런 기운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조금 그 사회 분위기나 이런 이제 코로나의 현상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없어져서 잠재워져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